세계대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유럽의 드넓은 전선에서 펼쳐진 치열한 전투나 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벌어진 격렬한 해전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세계 지도 위에서조차 그 존재가 희미했던 작은 나라, 바로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마주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의 그림자가 과연 이 작은 땅까지 드리워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중심부, 혹은 태평양의 외딴 섬, 그리고 척박한 만주의 벌판에서 뜻밖의 이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코리안, 우리 한국인의 이름이죠. 그들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낯선 땅에 서 있었을까요? 익숙한 세계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의 절박한 생존 이야기, 그리고 조국을 향한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망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때는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강제로 병합되며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914년, 유럽에서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공식적으로 조선은 이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우리는 과연 전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은 중요한 병참 기지이자 자원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쌀과 귀한 광물, 그리고 온갖 물자들이 강제로 징수되어 일본 본토로, 혹은 일본군이 참전한 전선으로 실려나갔습니다. 농부들은 피땀 흘려 지은 곡식을 빼앗기고, 광부들은 어두운 갱도 속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일제는 이른바 산업진흥이라는 명목 아래 조선의 자원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며 자신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민족의 분노는 점차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희망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시하며 독립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만주 벌판의 거친 바람 속에서 혹은 상하이의 좁은 임시정부 청사 안에서 그들은 밤낮으로 고뇌하며 독립의 길을 모색했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는 우리 민족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족 대표 김규식 선생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지만 안타깝게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사회는 작은 나라 조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장을 뒤로한 채 쓸쓸히 돌아서던 김규식 선생의 뒷모습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참전국 국민보다도 더 깊고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새로운 질서를 논하는 자리에서조차 조선은 그저 일본의 식민지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것이죠. 이처럼 암울한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독립을 향한 열망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언젠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저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에게 닥쳐올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파리 강화회의에서 외면당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은 불행히도 더 큰 세계적인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세계는 또다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시작했고, 일본 제국은 이 기회를 틈타 대륙 침략을 가속하며 태평양 전쟁이라는 무모한 도발에 나섰죠. 이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다시금 전쟁의 참혹한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거대한 전쟁의 물결 속에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전선과 후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른바 강제동원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청년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땅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죠. 뜨거운 남태평양의 섬에서 혹은 차가운 시베리아의 벌판에서 그들은 일본군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내몰리거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굶주림과 질병에 쓰러져 이국 땅에 묻힌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강제징용된 이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의 탄광과 공장, 건설 현장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좁고 위험한 갱도 속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석탄을 캐내야 했고, 비좁은 공장 기숙사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장비는커녕 제대로 된 식량조차 공급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져 갔죠. 광부들의 패는 먼지로 가득 차 병들어갔고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위험천만한 작업 속에서 수시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소모품처럼 다뤄졌고 그들의 삶은 오직 일본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어린 소녀들마저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끌려간 수많은 조선인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끌려간 그들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수모를 겪으며 생존조차 위협받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순결과 존엄은 철저히 짓밟혔고 육체적 고통은 물론 평생을 따라다니는 정신적 상처는 깊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위안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잔혹한 폭력이었을 뿐이죠. 또한 어린 학생들도 이 비극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집된 이들은 아직 푸른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펜 대신 총을 쥐고 전장의 한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한 싸움이 아닌 침략자의 전쟁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죠. 앳된 얼굴에 드리운 공포와 불안은 총을 든 채 전선에 선 그들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과 헤어져 강제로 군사훈련을 받은 뒤 최전선에서 소모품처럼 싸우다 죽어간 어린 학도병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강대국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권을 빼앗긴 민족이 겪어야 했던 강제된 고통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힌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이 이름 모를 이국 땅에 뿌려진 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살아남은 이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전쟁의 거대한 비극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역사의 아픈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과연 우리 민족은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비극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가슴 한편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바로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염원 말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 가장 혹독했던 시기에 오히려 독립을 향한 의지는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희생당하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만주 벌판의 황량한 바람 속에서 혹은 상하이의 번잡한 거리에서 심지어는 머나먼 미주 땅에서까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굳건히 들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광복군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결성된 이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며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일제의 군복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태극기 문양의 군복을 입은 청년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피나는 훈련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총을 드는 것을 넘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실제 전선에서 싸우며 대한민국의 존재와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 노력했죠. 훈련장의 땀과 총칼의 성광 속에서 그들의 눈빛은 오직 조국 해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독립의 불씨는 타올랐습니다. 미얀마와 인도 국경지대, 연합군과 일본군이 치열하게 대치하던 전선에서 놀랍게도 한국인 병사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강제 징집으로 끌려왔지만 그 속에서도 독립의 기회를 엿보고 탈출하여 연합군에 합류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나 김준엽 선생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일본군으로 끌려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조국 해방의 꿈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찾아 연합군에 합류하여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아 나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아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독립을 위한 뜨거운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비행 훈련을 받으며 조국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좇기보다 미래의 독립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려 했죠. 푸른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소리 속에서 그들은 언젠가 독립된 조국의 하늘을 날아오를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이는 무력 투쟁만큼이나 중요한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 또한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김규식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파리 강화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민족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비록 당장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고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그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는 결국 한국의 독립이 강대국들의 선언으로 명시되는 중요한 결실을 맺기도 했죠. 폐허 속에서 어렵게 태극기를 개양하는 모습처럼 이 모든 투쟁은 언젠가 찾아올 해방의 순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 민족에게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무장투쟁, 외교활동, 그리고 개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들이 모여 꺼져가는 듯했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던 것이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광복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계가 두 개의 이념으로 갈라지는 냉전의 시작, 그리고 한반도에 드리워진 새로운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